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누구나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웹브라우저에 대한 이해와 전 세계 브라우저별 사용률, 그리고 사용되는 웹브라우저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웹브라우저 관련 기술에서는 웹브라우저에 사용되는 기술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 놓으면 편지 봉투에 적힌 수신자에게 배달된다는 약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자동차는 멈춰야 한다는 약속도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약속들은 사회를 이루고 돌아가게 하는 규칙과 절차입니다. 인터넷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망에서 웹페이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인터넷도 여러 컴퓨터가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규칙과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규칙과 절차를 프로토콜이라 부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이 있는 IT 분야 사람들은 무엇인가 서로 사인이 맞지 않을 때 프로토콜이 맞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웹페이지는 하이퍼텍스트로 이루어진 문서입니다.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기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정한 규칙과 절차를 하이퍼텍스트로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를 줄여서 HTTP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주소창에 www.wsu.ac.kr이라고 입력하면 주소의 앞부분에 자동으로 HTTP가 붙습니다. 주소줄에 HTTP가 추가되었다는 의미는 www.wsu.ackr의 주소를 찾아갈 건데 HTTP라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웹페이지를 전송할 거라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따라 데이터가 저 멀리 떨어진 컴퓨터에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웹페이지를 주고받기 위해 나만의 규칙과 절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터넷 공간에서 두 객체가 상호작용에 의해서는 상대방과 프로토콜이 맞아야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웹서버에 접속하여 웹페이지를 요청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사람들도 웹서버를 만드는 사람들도 HTTP라는 약속에 맞추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웹브라우저는 HTTP에 따라 웹서버에 요청 페이지를 보내고 웹서버는 HTTP에 따라 웹브라우저에게 응답 페이지를 보내줍니다. HTTPS는 보안이 강화된 프로토콜입니다. HTTPS의 S는 Secure의 약어이며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내면 암호화되어 전송이 됩니다. 우측 그림을 보게 되면 HTTP 프로토콜의 경우 중요한 정보인 패스워드를 전송하면 그 데이터가 그대로 전송됩니다. 따라서 이는 악의적인 해커에 의해 노출 소지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커가 아무리 악의적으로 중간에 메시지를 가로채더라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HTTPS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밀성. HTTPS는 인터넷과 같은 공공 매체에서 두 참여자 간의 통신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HTTPS가 없다면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온라인 안에서 무언가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와 같은 개인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결성. HTTPS는 변조되지 않은 정보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가 웹사이트에 광고를 추가하거나 대역폭을 절약하고자 이미지 품질을 저하하거나 혹은 읽는 기사의 내용을 변조할 수도 있지만 HTTPS는 웹사이트를 변조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메시지를 가로채는 피싱 사이트 위험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 HTTPS를 통해 웹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가짜 웹사이트를 브라우저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HTTPS는 예를 들어 example.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실제로 example.com인지를 확인합니다. 일부 인증서는 유어백.com이 유어백.inc라는 걸 알리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의 법적 신원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상단에 안전한 사이트라는 표시를 보여주기도 하게 됩니다. 웹브라우저 이용하여 서버로 요청하고 응답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인터넷은 인터 그리고 넷이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로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를 이어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인터넷을 보통 구름 모양의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것은 해당 정보가 인터넷망으로 통해 연결된 웹서버로 전달되고 해당 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에게 전송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무언가를 요청하고 이를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서버가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을 이를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그 응답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 둘은 요청과 응답의 관계를 가집니다.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터라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의 단어를 이런 맥락에서 사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흐름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필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보통 URL과 추가 정보를 기반으로 전달됩니다. 서버는 요청을 받아서 어떤 요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요청 정보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응답할 문서를 작성합니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그 정보를 수신하여 하나의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흐름을 완료합니다. HTML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마크업 언어입니다. 코딩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명령어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웹페이지 작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코딩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HTML 언어인데요. 일명 웹 코딩 언어입니다.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줄임말입니다. HTML은 1991년에 공개되었고 2017년 12월 14일 HTML 5.2 버전이 최신 버전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제공할 웹 컨텐츠의 구조와 의미를 문단, 제목, 표, 삽입 이미지, 동영상으로 정의하고 부여하게 됩니다. 웹페이지의 글자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손 모양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이퍼텍스트라고 불리는 연결 표시라고 부릅니다. 연결의 의미로 하이퍼링크라고도 부릅니다. 하이퍼텍스트는 하나의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글자를 의미하는데 링크를 통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이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이퍼텍스트 덕분에 수십 개의 웹페이지들이 서로 연결되어 마우스 클릭만으로 여기저기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크업 메뉴 스크립이란 원고를 교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원고를 교정하기 위해 돼지꼬리로 표시하고 짝대기로 쭉 긋는가 하면 어쩔 때는 화살표로도 표시합니다. 이런 교정 표시를 마크업이라고 합니다. 웹페이지를 작성할 때도 특별한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를 태그라고 부릅니다. 옷 안쪽에 붙어있는 태그에는 섬유의 종류, 세탁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웹페이지를 작성할 때도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림에 빨간색 표시한 부분을 태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장과 태그를 구분하기 위해 특수한 기호를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 출력 문장의 앞뒤에 P라는 키워드를 갖는 태그를 붙이면 문장은 브라우저에 약속된 폰트와 크기로 출력이 됩니다. HTML로 만들어진 페이지는 움직임이 없고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정적 페이지입니다. 이를 동적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화면의 출력에 영향을 주는 CSS 파일을 포함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HTML로 만들어진 문서의 확장자는 HTML입니다. 웹브라우저는 HTML로 끝나는 파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코딩되었기 때문에 파일 형식을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웹 개발의 프론트엔드 영역을 공부해야 한다면 배워야 할 언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HTML,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SS입니다. 여기서 프론트엔드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영역에 대한 개발을 의미합니다. 웹브라우저로 보여지는 화면인 것이죠. 여기서는 CSS에 대해 살펴봅시다. 만약 HTML 태그로만 작성하면 웹페이지가 무척 단조로워 보입니다. 색도 없고 글자 모양도 단순한 웹페이지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웹페이지를 위해서는 화려하고 직관적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손길이 묻어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가 CSS 언어입니다. HTML 태그로 작성한 웹페이지에 색과 스타일을 입히는 것을 CSS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HTML 태그에 그림과 같이 CSS 코드를 추가하면 하단의 브라우저의 출력결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주는 CSS 코드는 일부분입니다. 이렇듯 CSS 코드는 웹페이지에 스타일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CSS를 이용하면 배경이나 글자색을 바꿀 수도 있고 문단의 정렬 방식을 바꾸거나 여백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HTML을 이용해서 웹페이지에 스타일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보수나 코드의 복잡성 때문에 CSS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요즘의 스타일 코드는 즉 CSS 코드와 HTML 태그를 분리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공부하다 보면 동적과 정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만약 HTML 태그로 작성된 웹페이지는 정적인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웹서버에 보내거나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인터액티브한 상호작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이퍼링크로 웹페이지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동적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들은 웹서버와의 상호작용을 기대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다는 그런 소통들을 말합니다. 이런 동적인 과정은 HTML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동적인 언어인 JSP나
PHP 등을 사용하여 그 일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적인 언어로 작성된 웹페이지는 항상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번역되어 처리됩니다. 만약 게시판에 글을 등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목과 본문을 작성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웹브라우저는 내가 작성한 내용들을 인터넷망이라는 정보화도를 거쳐 웹서버에 배달합니다.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게 되겠죠. 이런 동작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웹서버와의 교류 없이 클라이언트에서 동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입력란에 잘못된 값을 작성하면 웹서버에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클라이언트에서 곧바로 이것을 체크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필드에 6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8자를 입력하면 생년월일을 6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바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동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데이터를 굳이 서버 쪽으로 전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인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된 언어이기 때문에 입력 필드에 값이 입력되면 서버와 교류 없이 입력값을 검사해 바로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브라우저 출력 결과가 보입니다. 코드상의 input이라는 빨간색 태그는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입력 컨트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해당 컨트롤에 입력을 하면 그 정보를 자바스크립트인 change name에 전달합니다. change name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얻어와 해당 문장을 대문자로 변경합니다. 그 결과 값으로 화면에 대문자로 변경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서버로 데이터가 전달된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마지막으로 HTML5는 차세대 웹 표준으로 확정되었으며 기존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만 표시하던 HTML이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까지 표현 가능하며 기능을 제공하도록 진화한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처리, 위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웹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HTML5에 따라 웹페이지를 작성하게 되면 어떤 웹브라우저에서든 웹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물론 전제는 웹브라우저 또한 표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HTML5는 HTML의 기능을 확장했습니다. 비디오, 오디오 등의 콘텐츠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비표준이었던 어도브사의 플러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술을 표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카메라, 동작 센서 등의 하드웨어 기능을 웹에서 직접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데스크탑 기반 응용 프로그램의 전유물이었는데 이를 웹에서도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응용 소프트웨어인 웹 브라우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웹 브라우저는 URL이라는 주소를 이용하여 전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내 위치에서 검색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웹 브라우저를 제공하고 있으며 브라우저마다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이며 웹서버와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이때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하며 다양한 표준화 기술을 활용하여 동작합니다. 웹 브라우저는 HTML, 자바스크립트, CSS라는
세 개 언어를 통해 프론트엔드 단의 구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HTML은 정적 출력을,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동적 출력을, CSS는 화면의 구성에 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웹브라우저 관련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